자기 발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뜬금없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렇게 꽁꽁 싸맨 사람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하도 언론에 등장하고 하도 뉴스파이터에 많이 등장한 그 사람 이름 석자 황하나예요. 그런데 최지봉 교수님, 네. 그 뭐 몇 년 전에 그 뭐에 서울 뭐 수원 구치소가 어디 나올 때 구치소 나올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예의 바른 자세에서 구치소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의 바른 척할 때는 얼굴 마스크 하나만 썼지만 다 얼굴 드러내고 왜 오늘은 이번에는 꽁꽁 싸맨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볼 때도 창피한 줄은 좀 아나 봐요. 아하. 왜냐면 이럴 예. 때는 아이고 그때 나갈 때거든요. 이때 다 보였잖아요. 예,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맞아, 했어요. 뒤에 뒤돌아서. 그렇죠. 예, 네. 인사까지 하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다. 구치소에 네. 나오면서. 예의 바른 척. 그렇죠. 그래놓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또 마약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내집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최지봉 교수님. 네네. 그러면 진짜 혐의를 뭐 다 인정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엄마?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시인하기는커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어머나, 지금. 어머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물론 뭐 재판이 끝나봐야 모든 게 확정이 되는 거지만 네. 아니 저렇게 구속까지 된 상태라고 하면 네. 이게 증거인멸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영장 전담 판사분께서도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네요. 그런데 왜 안 좋다고 본 그러냐면 거네요, 진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아.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 근데 부인하면 네. 나는 끝까지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나왔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봐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는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요. 정구승 변호사님. 한 2년 정도 해외에서 도피 생활했잖아요. 캄보디아 있다가. 그럼 보세요. 들어올 때는 내가 죄를 다 인정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혐의를 죄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왜 들어왔어요? 본인이 밝히기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어허. 실제로 캄보디아에 함께 머물고 있던 아이와 아이 아버지도 함께 귀국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이 마약 혐의로 3번째 지금 구속된 것도 놀랍지만 어머머 황하나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어? 또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황하나 씨는 한번 결혼했던 전력이 있기는 한데 그 배우자는 또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사망을 했거든요. 하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알려지기로는 캄보디아의 불상의 방법, 뭐 버스를 타고 미입국한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아이까지 생긴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이인지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낳은 아이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황하나 씨의 원래 모습, 마스크도 안 하고 패딩으로도 모자로도 안 가린 거 온전한 얼굴이네요, 그죠? 네, 본인이 지금 SNS에 올렸던 그 사진들이 자랑 있거든요. 삼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황하나 씨가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아하. 지금 아이까지 데리고 오면서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서 귀국을 했다. 그렇지만 혐의는 부인하겠다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지에서 여권 무효화까지 된 마당에 도망치면서 계속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다니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법적인 절차를 본인이 감내는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부인을 해서 어느 정도 감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또는 법적으로 좀 다투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서 귀국했다라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 주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의 복지를 법정 구속 사유에서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엄마를 구속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굳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잖아요. 양육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아주 중요하게 참작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요, 허준 변호사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은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놔주지도 않았고 자기도 안 했어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은 수사기관에서는 왜 뭘 잘못했다고 보고 혐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도피 생활 중에 대체 뭘 하고 다닌 거예요? 일단 본인의 부인과는 별개로 지금 모발 검사를 국과수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발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투약했다면 1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속된 도피 생활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도 아마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인이 직접 진술을 했었습니다. 황하나 씨가 자기한테 마약을 주입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도피 생활 도중에 어떤 의혹이 있냐면요. 네. 도피 자금 등을 마련하고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급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현지의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들을 현지로 불러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아직까지 상황이거든요. 의혹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열어두고 황하나 씨가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혼을 했던 과거가 있는데 그 2021년에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도중에 네. 또 마약에 손을 대서 수사를 받을 당시 핵심 증인으로 나왔던 남성이 바로 전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하나 씨 주변에서 마약과 연관됐던 사람들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사망을 했고 관련된 지인은 중태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황하나 씨가 당시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판에서 울면서 최후 진술을 하기를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망한 남편 너무 보고 싶다. 건강 회복하지 못한 지인도 너무 안타깝고 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서 앞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 하면서 이 준비해온 최후 진술 발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목이 메어서 다 읽지도 못하고 법정을 빠져나가서는 오열하기도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만기 출소해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나가면서 마약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또다시 이런 마약 관련 혐의로 도피했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대중들도 지금 황하나 씨의 모습 보면서 정말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달갑지가 않을 텐데 근데 황하나 씨의 저 모습에서 엉뚱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예요? 이번에 황하나 씨가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입었던 옷이 이른바 그 구속 패션이라고 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속 패션? 근데 황하나 씨의 패션이 왜 화제가 되는 거냐면 네. 기존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패션으로 화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연사전상에서 이번에도 화제가 된 건데 그래요? 지금 보신 저 패딩 있잖아요. 네. 저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초고가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거예요. 네티즌분은 더 대단해요. 저걸 또 어떻게 알아봤대요, 진짜.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는데 네. 앞서도 지난 2019년 당시에도 네. 황은하 씨의 이른바 구속 패션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청이 압송될 당시에 가장 왼쪽에 네. 저 빨간색 점퍼 차림 네. 저런 점퍼 차림이었다가 당시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분 당시에는 또 가운데 있는 다른 옷차림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 우측에 검찰 송치 후에 경찰서 나설 때는 또 다른 뭐 차림이거든요. 패션쇼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패션쇼냐 지금 반성해야 될 판에 옷이 어떻게 계속 바뀌냐 옷을 네. 옷 갈아입는데 신경을 쓰는 거냐라고 2019년에 화제가 됐었기 네. 때문에 요번에도 사람들이 패션을 이제 주의 있게 본 건데 보통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보통은 이제 뭐 차분한 옷차림으로 좀 반성하는 심경을 옷차림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차분한 옷차림이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패딩으로 감쌌다는 점이 네.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죄값은 이제 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요 아무 때나 파는 게 아이 이름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야. 아이 양육 그걸 어디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도 벌받기 바라겠습니다.